자, 10월 고2 국어 모의고사고요. 43에서 45번 현대시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김광준의 목련나무 옆에서, 그 다음에 정일근의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문제 먼저 볼까요?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지금 다 이게 섞여 있죠? 섞여 있기 때문에 나까지 보고 나서 좀 문제를 접근을 해줘야 되겠고, 44번은 문매금이 파악하기 읽어가면서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45번은 박스죠. 자, 그리고 지금 선지를 보니까 끊어져 있네요. 가, 나, 가 이렇게 끊어져 있죠. 나 이렇게 끊어져 있고. 그래서 가를 보고 나서 제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박스 먼저 볼게요. 시에서는 현실에 대한 화자 인식과 태도가 시적 상상력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화된다. 가에서 화자는 순환하는 자연의 모습에서 부재하는 혈육을 회상하고 자신과 혈육을 자연물과 동일시하는 상상력을 통해 혈육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그리움의 정서 이렇게 뽑아내면 되겠죠. 또 자연순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혈육에 대한 그리움. 나에서 화자는 부정적 현실 속에서 고독함을 느끼며, 자, 부정현실 고독함, 고향과 이어지는 상상력을 통해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내며 현실을 인내하고 있다. 자, 고향을 떠나서 처해 있는 상황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김광준의 목련나무 옆에서, 자, 그러니까 우리가 볼 것은 뭡니까? 자연 순환과 그 다음에 혈육에 대한 그리움. 자, 보겠습니다. 4월이 돌아와 다사로운 봄볕에, 자, 다사롭다 촉각이 되겠죠? 약간 따뜻하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이미 우리는 박스를 보고 왔어요. 이게 순환이죠, 순환. 돌아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월이 돌아와 다사로운 봄볕에 목련이 꿈망울 지기 시작하면 내 슬픔은 비롯하나 보다. 자, 이렇게 되면은 슬픔이 비롯한대요. 이제 내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시적하자, 표면적 시적하자가 있고, 경운동집 앞마당에 목련이 가지마다 꽃등을 달면 병석의 어머님은 방문을 열고 4월 8일이 온 것 같다고 웃고 계셨다. 자, 그럼 볼까요? 요게는 뭐야, 요거는 회상이네. 그치? 예. 우리가 지금 박스에서 봤었던 그 혈육에 대한 어떤 그 그리움이 되겠습니다. 혈육에 대한 그리움. 여기서 이제 어머님이 되겠죠. 병석이 어머님, 이렇게. 자, 그러면 목련이 가지마다 꽃등을 달면, 가지마다 44번 적절하지 않은 1번 목련이 가지에 낱낱이 피어있는 형상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고 다시 질문입니다. 자, 그래서 1년에서는 4월 목련이 피는 것을 보면 예전에 어머님의 그런 모습이 떠오르는 겁니다. 자, 2년 옛날을 꽃 피우던 늙은 나무는 죽은 지 오래고, 이때 늙은 나무는 뭐예요? 바로 위에 있었던 경운동집, 자, 색깔 달리 할까요? 경운동집 앞마당의 목련, 그 나무가 되겠죠. 그쵸? 이제 죽은 지가 오래야. 남은 가지가 자라난 지 22해, 22년. 오늘은 아침부터 바람이 불고 연약한 가지에 매어달린 목련은 떠나가는 몸짓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2번. 오늘은 아침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44번에 2번. 화자가 인식한 바람이 불기 시작한 시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 너무 당연한 내용이네요. 다시 질문. 목련이 지면 어머님은 떠나가시고 360날이 또 지나가겠지. 자, 그러면 이 목련을 통해서 누구를, 어머님을 그리워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련이 피어 있을 때는 엄마 하다가 또 목련이 지면은 엄마가 또 떠나가시는구나 라고 이렇게 동일시를 하고 있습니다. 360날 또 지나가겠지. 자, 이때 360날은 뭐예요? 목련이 한 일주일 정도 피니까 이 360날은 목련이 없는 그 시간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탄이죠. 영탄 들어가 있고, 새봄이 와서 가지마다 새싹이 움틀 때까지 나는 서서 나무가 되고 싶다. 자, 소망이 되고 있네요. 자, 왜 나무가 되고 싶을까? 이걸 여러분들이 넘겨짚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넘겨짚는 것이 아니라 45번 박스에서 얘기했어요. 혈육에 대한 그리움으로. 그치? 그러면 나는 서서, 자, 가지마다 새싹이 움틀 때까지 나는 서서 나무가 되고 싶다. 왜 이렇게 되고 싶습니까?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어디에서? 목련나무 옆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45번의 1번. 가의 병석의 어머님이 방문을 열고 웃고 계셨다 해서 화자의 혈육에 대한 과거 경험을 확인했고요. 4번 앞부분만 우리가 보는 겁니다. 자, 가의 4월이 돌아오고 360날이 또 지나가겠지 해서 자연순환에 대한 화자의 인식 맞죠? 네. 5번 앞부분 보는 겁니다. 가의 목련이 지면 어머님은 떠나가시고와 나는 서서 나무가 되고 싶다 해서 자연물을 통해 부재하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 자연물을 통해서 부재하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물이죠, 자연물. 그쵸? 자연물과 어머니를 동일시하는 거예요. 목련을 보고서 어머님을 그리워하기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는 뭐 앞부분이 틀렸네. 그럼 답 우선 5번을 꼽아두고, 자, 이번에는 정일근의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라를 보겠습니다.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 자, 소리는 청각적 이미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리움의 정소 우리가 박스에서 봤죠. 자, 그럼 여기 그리운 곳은 어딥니까? 박스에서 우리가 봤어요. 네, 고향이지 뭐. 이 사람 고향을 떠나서 부정적 현실에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으로 인내한다라고 45번 박스에 되어 있었죠. 계속 보면 헐벗은 영혼들도 귀할 안식이 있듯, 귀의 돌아갈 안식이 있듯 상처뿐인 삶들도 돌아가 잠들 그리운 지문이 있네. 자, 상처뿐인 삶들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는 얘기야? 현실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천상의 사랑은 이미 빗장을 풀고 달아나 버려 보리바리로 부른 바람에는 나는 어찌할 수 없네. 자, 천상 사랑이는 도망가 버렸대. 자, 디귿 44의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사랑에 달아나 버린 것이 지나간 이름을 부각하고 있다. 그렇죠? 이미라고 돼 있어요. 이미 달아나 버려. 자, 어제는 들판에서 잠자고 오늘은 길 위에서 눈뜨는 노숙의 세월인들 꿈이 없으랴. 서리법 꿈이 있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들판에서 44의 5, 4번 잠자는 장소를 밝혀 노숙의 세월 구체한다. 선제가 너무 쉬운데? 예, 너무 쉽습니다. 그 꿈속의 비단길인들 끝이 없으랴. 역시 서리법. 나는 대상에서 떨어져 나온 외로운 쌍봉닭타. 은유법 돌아갔죠? 나는 대상에서 떨어져 나온. 이때 대상은 여기는 한자가 없지만 사막 가면은 이제 사막 횡단하는 그 상인들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와. 뭐 열댓 명이 한꺼번에 가. 그런 걸 대상이라고 그러죠. 상인들. 나는 대상에서 떨어져 나온 외로운 쌍봉닭타. 취하지 않고서는 건널 수 없는 도시의 불사막을. 자, 도시를 지금 불사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정적 현실 인식이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박스를 통해서 봤다시피 그럼 이 사람은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고향을 그리워하면서 인내한다라고 우리가 파악하면 되겠죠. 자, 도시의 불사막을 지글거리는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는 마찬가지 부정적 현실 인식.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세상의 마지막 저녁과 두고 온 고향의 바다볕과 조우하려니. 또 세상의 마지막 저녁을 거듭해서 겪고, 이 틀렸죠. 세상의 마지막 저녁을 거듭해서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또는 뭐예요? 고통의 맨발로, 도시의 불사막을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네. 또 그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해놨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마지막 저녁을 또 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는 것을 또 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44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5번이 되겠고요. 계속 질문. 자, 입안에 풍화하는 모래가 씹히고 모래 언덕 위로 붉은 달이 떠오를 때 시각적이네요. 별에다 귀를 가져다 대면 들리네. 뼛속에서 잉잉거리는 세상의 첫소리와 첫사랑 현홍수 떨리는 소리까지 들리네. 현홍수, 목구멍의 안쪽 뒤끝에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민 둥그스름은 목젖이 떨리는 소리까지 들리네. 그럼 이 소리가 뭐예요? 이 소리가. 응? 이 소리가 뭐야? 이 소리가. 위에 있었죠?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 뭐 고향을 향한 마음, 뭐 이런 게 되겠죠. 착한 눈동자 선한 귀로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게.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과 맨 끝부분이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른 소리가 있니 똑같이 끝냈죠? 수미상관이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45번 문제부터 한번 제껴보도록 할게요. 나의 나는 대상에서 떨어져 나온 외로운 쌍봉낙타에서 고독한 현실에 대한 화자인식 확인할 수 있고, 나의 그리운 곳에는 우리를 부르는 소리가 있네에서 화자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확인할 수 있고, 자, 4번 뒷부분, 나의 도시의 불사막을 고통의 맨발로 걸어가네에서 부정적 현실을 인내하는 화자의 태도 그렇고, 맨발로 걸어가요. 고통의 맨발로 걸어간다. 참고 이겨내는 겁니다. 5번 뒷부분, 나의 두고 온 고향의 바닷별과 조우하려니에서 고향과 이어지는 화제 상상이 그렇네요. 그러면 답은 5번이 되겠고, 앞부분 틀렸죠? 아까 얘기했다시피 가시에서의 자연모를 통해 부재하는 어머니와 자신을 동일시한다가 아니라 자연모를 통해서 부재하는 어머니와 동일시한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럼 문제가 하나 남았죠. 43번 문제입니다. 적절한 것 찾기. 가와 달리 나는 감탄사를 사용하여 화자의 고조된 감정을 표현하다. 가에 영탄이 있었죠. 예. 아니고 가에 있습니다. 가와 달리 나는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해 구조적 안정감 맞죠? 가는 수미상관이 아니고 우리가 아까 나의 수미상관이 있다라고 체크해 놨습니다. 다음은 2번이네요. 나머지 확인. 나와 달리 가는 음성상징어를 사용하여 가에 음성상징어가 있나요? 없죠? 오히려 이 음성상징어가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나. 아까 우리 얘기는 안 했는데 잉잉거리는 잉잉. 그렇죠? 의성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 달리 가는 서리적 표현을 사용하여 화자의 도를 강조하고 있다. 자, 서리적 표현은 또 어디 있었습니까? 서리적 표현이 찾아봐야지. 가에는 서리적 표현이 없죠. 아까 나의 서리적 표현을 체크했었나? 생각이 안 나네. 예. 아, 여기 있군요. 예, 색깔을 좀 달리 할 걸 그랬나? 예, 여기 서리법이 있습니다. 즉, 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서리법이 있었어요. 5번, 가와 나는 모두 후각적 심상을 사용한 시적 분리를 조성한다. 예, 없어요. 자,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다. 뭐 적절한 거 고르는 거니까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2번 확실하게 찾았으면은 3, 4, 5번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3번, 45번 지문인 김광균 목련나무 옆에서와 정일근의 그리운 곳으로 돌아보라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어렵지 않네요. 끝.